안녕하십니까. 정우 2채널 김무건입니다. SM5 임프레션 LE 모델입니다. 2008년 7월에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13만 킬로가 조금 안 됩니다. 12만 킬로 후반대 지금 상회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70만 원에 이 차를 또 우리 새로운 구독자님들에게 양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싸다, 주행거리 대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얘는 또 좋다 무교환 무사고 완무 올량호 얘기하다가 오늘은 많습니다. 다 못 외우겠다. 조수석 앞엔다, 라지에이터 서포트, 근데 후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조수석 쪽 문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리어 패널까지 교환이 됐습니다. 네, 좀 많이 교환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앞쪽에 인사이드나 휠하우스나 아니면 이쪽으로 먹고 들어온 차는 아니란 거죠. 왜? 뭐 휀다 교환, 문짝 교환 이쪽이니까요. 그리고 리어 패널 뒤쪽에 교환. 만약에 세게 휀다를 박았다 그러면 이 본넷이 나갔겠죠. 라지에이터 서포트가 교환됐다, 이 앞쪽 범퍼가 깨지면서 이쪽 부분을 때리면 라지에이터 체결 부위가 아무래도 이쪽까지 먹고 들어왔다면 얘가 교환됐겠죠. 전체적으로 조금 교환된 부분은 있으나 그것 때문에 또 감가를 낮게 책정을 한 거고요. 판매가를 170만 원 책정했습니다. 사실은 반복적인 멘트가 되겠지만 SM5라는 차는 삼성에서 가장 저돌적으로 몰고 간 차죠. 2000년 초반에 거의 뭐 사실 신성급이었죠. 중형차계 모든 택시들이 다 SM5 공간성 때문에 또 SM 임프레션 때 거의 정점을 찍고, 지금의 이제 SM5 노바 나오고 막 조금 하락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음이나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주행 질감 아주 떨어지는 차 아닙니다. 연식이 오래됐지만 로드 영상 보시면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을 떠나서라도 볼 건 보고 넘어가죠. 후드에 잘 자란 스크래치 한두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붓칠은 크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하나, 둘, 세 개 정도 눈에 들어오는데 확 찍히거나 녹슬거나 한 부분 아니고요. 그릴 보시면 그릴 쪽도 약간의 사용감 있죠. 범퍼 하단부 찌그러지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 또 광막에는 혼탁이 시작됐네요. 이거 원하시면 복원을 할 수 있는데 뭐 앞 라이트가 나가는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 라이트 복원 작업은 예약해 주신 분이 구매를 하신 것과 동시에 저희가 복원비 받고 진행해 드릴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탈 만큼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30-40% 정도 좀 더 타시다가 교환하시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근데 상대적으로 물폭 라인은 좋네요. 도어 몰딩 하단부도 양호하고요. 뒷타이어도 같은 등급의 타이어인데 뒷타이어는 조금 마모가 많이 됐네요. 앞타이어도 좀 적은데 뒷타이어는 좀 더 적은 느낌? 네, 요거는 한 20%? 뒷타이어는 중고 타이어라도 한번 교환하시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어 램프 LE 요거 보이고요. 얘는 버튼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얘도 트렁크 누르는 방식이구나. 몰랐어요, 저도. 네, 트렁크 공간은 뭐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고요. 그리고 템퍼러리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스페어 타이어 많이 나오네. 근데 저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고무라는 부분은 트레이드도 좋지만 오래되면 경화가 돼서 사실 뭐 비상시에, 응급 조치 시에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어 램프 휠 괜찮습니다. 여기도 상대적으로 뒷타이어 좀 적지만 지금 뭐 당장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카센터 사장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트레이드 많지 않아요. 앞타이어는 한 30% 정도인데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조금 전륜 구동이니까 앞타이어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도 올겨울 지나서는 교환해서 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 원래 주름 시트예요. 매트도 그렇고 뒷좌석은 사용감이 정말 없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뒷좌석 사용감 없고요. 문에 이렇게 문콕들이 있습니다. 넥캐치 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옆에는 문콕 없고 여기 사이드 월 쪽이 아주 미세한, 전체적으로 짜잘짜잘하게 이런 스크래치들만 있습니다. 굳이 이런 차에 저희가 지금 보이는 부분을 만약에 제가 짚은 부분을 다 도장을 한다고 하면 이 차는 여기서 거의 한 80만 원, 70만 원 정도 차량가가 올라갑니다. 눈에 띄는 부식이나 스크래치, 움푹 파이거나 아니면 뭐 덴트를 요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차값 인상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저렴하게 17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그거 이걸 만약에 다 하신다 그러면 거의 뭐 250, 6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의 상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또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나머지 이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뭐 로드 영상이라든지 하체 영상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좀 이런 거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한 그런 선풀들 아니면 리플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참고해서 반영하고요. 다음 영상 또 이어서 보실게요. 연식됐는데 하체 상태 어떤지 저도 SM 뉴 임프레션 하체를 보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완성형 수입차라고 또 잡으라는 SM이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모플러 엔드라인은 한눈에 봐도 한번 교환한 게 보이네요. 원래 여기는 부식이 무조건 생기는 부위인데 부식이 없죠, 그죠? 모플러 엔드 쪽은 교환하신 걸로 확인되고요.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체 가장 축이 되는 이 부분의 부식 상태가 연식 대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뒷바퀴 쪽 브레이크 라인 쪽에 하체 뼈대 쪽 그리스나 오일 새는 흔적 보이지 않고요. 캘리버 라인 쪽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상태 상당히 양호하네요. 부식 상태가 생각보다 정말 이건 좋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더 코팅을 추가로 한번 쏘신 것 같아요. 느낌은 여기 지금 쏴진 게 보통 여기까지가 끝인데 지금 풀고 이쪽 안쪽까지 언더코팅 한번 느낌이 있네요. 오일팬이랑 웜기어 쪽에 미세 누유가 있다고 성능 기록부상 찍혀 있습니다. 일단 우측 등속 조인트 라인 쪽, 볼 조인트 로우암 쪽은 부식이나 구리스 상태 좋고요. 자, 웜기어 여기입니다. 여기 웜기어 잘 보이네요. 지금 보십니까? 여기 보이시는 쪽 약간 이렇게 여기 하얀 여기 검게 먼지처럼 기름 먼지가 이쪽에도 좀 붙어 있죠. 자, 요 정도를 미세 누유라고 합니다. 걱정하실 부분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핸들 조향 능력 또한 좋았습니다. 좌측에 등속 조인트 그리고 여기 옮겨 라인 빠지는 곳 하체 노화 사이 조인트 쪽 구리스 생거 없죠? 부트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팬 미세 누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션 쪽 라인은 일단 누유가 없습니다. 여기 미션 오일팬인데요. 엔진 오일팬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미세 누유 있네요. 네, 엔진 오일팬 여기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이 정도 미세 누유 있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미션 오일팬 쪽은 깔끔합니다. 미션 오일팬은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고 엔진 오일팬 사이드 쪽 이쪽에서 있습니다. 상단부 보이시나요? 저쪽에는 제가 지금 후레쉬로 PC 가는 쪽에 누유는 정말 기름 먼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등속 조인트 라인이죠. 이제 미션에서 동력이 전달되는 축 이쪽도 없고요. 아까 바깥에서 본 기름 먼지가 답니다. 여기 미션 라인 쪽은 깔끔합니다. 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하체 상태는 훌륭합니다. 여기 좀 무서워. 이 정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이 정도. 안쪽에도 누유가 없어. 엔진제 뒤편에도 뒤쪽에 누유 있으면 심각한데 없습니다. 일단 이건 하체 언더커버가 많이 없어가지고 미션 라인 쪽이나 엔진 라인 그리고 중단부까지 잘 보입니다. 만약에 로커암 커버 쪽이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안 보일 때 제가 이게 상단부를 좀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근데 괜찮고요. 지금 웜기어 쪽에 미세 누유는 정말로 저걸 또 미세 누유라고 찍었나 할 정도입니다. 제 느낌은 오일팬 쪽에 이쪽에 누유는 약간 보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큰 부담 없이 넘어오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하체 SM5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SM5 로드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교환도 좀 있고 단순 이력이 좀 있지만 정말 또 저렴하게 SM5 뉴 임프레션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 또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SM은 2000년 초반에 SM 눈물이라는 전설로 탄생을 했죠. 정점을 찍은 게 임프레션입니다. 그 이후로는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죠. 아쉽지만 얘가 정점이었어요. 뭐 아니에요? SM이 뭐냐면 정말 초창기에는 장구장 없고 약간 완성형 수입차 개념으로 이렇게 쫙 처음에 발전을 하다가 임프레션 때 거의 뭐 판매율의 극상을 찍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형차가 판매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부터 돼야 된다? 택시부터 팔려야 된다. 택시기사를 인정하는 중형차는 무조건 잘 나갔다. 한동안 소나타가 K5를 이길 때 택시들이 소나타를 안 타고 K5를 탔다. 택시 기사분한테 외면을 받으면 그 차 시장에서 거의 성공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이 SM 지금 짱짱합니다. 엔진 소리 아직까지 부드럽죠? 브레이크 성능
아우, 야. 기름이 앵코인 관계로 주유소로 지금 이동 중인데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얘가 이제 100만 원대가 됐네요. 12만 9천 킬로밖에 안 탔지만 교환된 게 좀 많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지에다 서포트 리어 패널 조수석 앞엔다 조수석 문짝 2개. 근데 이게 모두 단순 교환. 성능 기록부에는 단순 교환이 있고 이걸 무사고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생량으로 그냥 돼버리죠. 짜잘하게 사고가 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12년 탔습니다. 1년에 두세 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휀다 탈착되는 부분 문짝 2개 뭐 탈착되고 서포트가 교환됐는데 본넷은 교환 안 됐어요. 본넷이 교환 안 될 정도의 단순 추돌이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차에 대한 아픔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주행감 너무 부드럽습니다. SM 특유의 아주 작은 깜빡이 소리. 전 처음에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작죠, 깜빡이 소리. 그리고 계기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늘 동그라미 되는 것보다 약간 상반되게 센터 비율을 좀 늘려서 나왔고요. 그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틀어볼 텐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거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를 갖다가 여기 원래 이제 오디오하고 이제 공조기 매뉴얼이 있는데 요걸 옆으로 빼요. 요렇게 요 매뉴얼을 빼고 이쪽에다 내비를 장착하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진 않지만 이 공조기가 이게 버튼식이라는 거, 로타리식이 아니고 열선 단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여기 파워 모드, 스노우 모드 이렇게 2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당연히 전동이고요. 전동식 핸들은 맞죠? 여기에 적용이 안 됐어요. 여기 약간 뭐 좀 떼탄 부분 보이시죠? 여기 약간 A필러 쪽에 살짝 떼탄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트림 쪽이나 이런 쪽은 깔끔합니다. 그 당시에 잘 안 쓰던 트림 방식이에요. 여기에 우리 보통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방식이고 상대적으로 핸들은 깨끗합니다. 요 당시 핸들링에 비해서는 살짝 묵직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픽픽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참 뭐 그래도 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지라 엔진 미션은 큰 하자가 안 납니다. 삼성차의 단점이라고 굳이 말하면 장점은 고장이 잘 안 나는 반면에 단점은 현대기아, 쉐보레 요 쌍용에 비해서는 부품값이 살짝 높은 게 좀 단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장고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는 이렇게 그 전원재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연결해서 편하게 돼 있으니까 뭐 ECM 눈밀러지만 하이패스 그래도 같이 쓰시는 데는 불편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가 일단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어요.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2.0 모델이라 뭐 힘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하체 소음도 그래도 이 당시에 얘 같은 경우는 그 MVH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하고도 뭐 이 실내에 앉아서 제 귀로 들리는 소음의 차이는 와, 정말 크게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0km, 거의 100km 준하게 했는데 아주 잘 나갑니다. 브레이크 성능 잘 서주고요. 브레이크 잡음도 없습니다. 고속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확 잡을 때 디스크 로더 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떱니다. 그런 것도 같이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지금 변속 충격은 계속 달리고 있지만 거의 느끼기 힘들 것 같아요. 야, 100만 원대입니다. 이게 벌써. 사실 뭐 이연식에 뭐 좀 교환된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엔진 미션을 먹지 않고 외판 교환이 돼 있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그런 걸로도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한 3천 초반으로 이렇게 변속을 쭉 해봅니다. 변속 타이밍, 변속 충격, 뭐 하체 상태가 퍼펙트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딸그락거리는 우리 특유의 노하다이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풍조름도 잘 억제돼 있고요. 브레이크 성능이 마음에 들고 운전 시야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마 예지강동 입장 앞에서도 전방 후드가 보이죠? 여성분들 운전하시기에도 아마 부담 없는 운전 시트고가 될 것 같아요. SM5 차량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정도면 100만 원대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량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썸네일 그런 제목의 영상들 보시지만 리얼한 로드 운전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소개해 드리는 데가 많이 있을까 싶어요. 요즘 뭐 저희 뭐 채널 있는 오토드림 매매 단지에는 이런 영상을 많이 따라 하곤 있죠.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재미를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조회수는 떨어지겠죠. 이 영상만큼은 차를 사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구매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여지는 적습니다.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의 기능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SM은 이 파킹 브레이크는 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 풋브레이크인데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 때 발로 한 번 더 세게 밟아 주셔야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된다는 거. 이게 차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기계치가 아닌 분들한테는 이런 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여성분 포함해서 남자분들도 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사이드 밟은 차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카센터 갈 때까지 요즘 유튜브를 통하면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런 거 검색해서 차에 대한 기능들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시고요. 이쪽 구간에서 뒤차가 없을 때 좌우 롤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슬라롬이죠. 공터 있으면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 100만원대는 경차도 있고 준중형 1600cc 1.5 세단 3.0 세단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100만원대 SM5 뉴 임프레션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금액 대비 진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차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SM5 임프레션 LE 차량 보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거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쿠터만 하더라도 요즘은 125cc 혼다 스쿠터들 300만원 넘어가고요. 중고 거래가도 100만원 후반대 많습니다. 100만원 이하 스쿠터 찾기도 힘들어요. 정말 오래된 거 빼고는. 자, 하지만 안전한 우리나라 중형 세단 SM5를 이 가격에 만나보시는 건 어떨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